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전 여자친구분 카드를 쓰셨는데 처음엔 동의도 있었고 또 할부금도 몇 달 갚으셨대요. 아, 시작은 그랬군요. 네. 근데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결국 돈도 못 갚고 좀 미안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연락도 피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상황이 많이 어려우셨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 여자친구분이 이분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황입니다. 아, 사기죄로요? 네. 게다가 과거에 비슷한 핸드폰 중고 사기 같은 걸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으신 적이 있어서 지금 실형 살게 될까 봐 엄청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 심정이 어떠실지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정말 막막하시겠네요. 전과까지 있다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 청취자분이 직접 온라인에 올리신 문의글 하고요. 또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 답변도 있었군요. 네. 바로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서 아주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상담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저희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송명호 변호사님이요? 그분 답변 저도 가끔 보는데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큰 도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송명호 변호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분의 핵심 질문이죠. 사기죄가 정말 성립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의견에 보면 역시 핵심은 그거겠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기죄의 핵심이니까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처음 카드를 쓸 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갔다는 점, 그리고 석 달 동안은 꼬박꼬박 150만 원을 갚았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아예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송명호 변호사님도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좀 걸리죠. 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책임을 안 지려는 듯한 모습은 글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사람 결국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행동 때문에 처음의 의도까지도 나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분석도 비슷해요. 결국 카드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당시의 청취자분의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또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런 모든 정황을 다 따져봐야 사기죄가 성립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문제랑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또 남아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송명호 변호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빌린 돈 350만 원이랑 이자 같은 거, 이건 당연히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까 그 과거 전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비슷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2번이나 받으셨다는 게 실형 가능성에 좀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일단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렇죠. 500이면 적지 않죠.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만약 마지막 벌금형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이 또 벌어진 거라면 이게 소위 누범기관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누범 기간이요? 네,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기간인데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송명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상황이 좀 안 좋게 들리네요. 그래도 이 청취자분께서 조사 왔고 갚을 의향은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송명호 변호사님도 조언하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변제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이미 150만 원을 갚았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요, 사정이 어려웠던 점 솔직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보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그러니까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송명호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 유료 상담 같은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청취자분의 사연을 송명호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서 정말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부디 좀 용기를 내셔서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처럼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듯이 과거 전력 때문에 불리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고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저희도 정말 긍정적인 해결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법적인 문제나 또 금전적인 채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깨져버린 신뢰는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이런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